정신 차리세요, 엄마. 배경 소연의 나이 24살, 장소 소연이의 집. 있는 힘껏 수린을 흔들어 봤지만 도무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급한 마음으로 소연은 119에 전화를 걸고 최 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응급실 밖에서 서성이는 소연에게 최 팀장이 뛰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안 일어나요. 의사가 소연을 급하게 찾아 소연과 최 팀장은 의사에게 달려갔다. 의사는 수린의 상태가 코마 상태로 들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병실 예약을 하고 소연은 눈물만 흘렸다. 그런 소연을 최 팀장은 달래주었다. 소연은 일가 친척 없이 수린과 단둘이었다. 이를 잘 아는 최 팀장은 소연의 뒷모습이 많이 안타까웠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병원 행정 처리를 도맡아주는 일뿐이었다. 밤이 깊어서 소연도 수린의 옆에서 쪽잠을 청했는데 그 모습까지 보고 나서야 최 팀장은 집으로 향했다. 배경 소연의 나이 31살, 장소 서울 외곽 최면상담 치료병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최면 의자에 앉은 수린을 심리치료하고 있었다. 정신을 잃은 듯 의자에 앉은 수린은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윽고 눈을 뜨며 고개를 돌리면서 여기가 어디예요? 절 보내주세요. 의사는 그녀를 진정시켰다. 과거의 자아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말하는 것이니 정신 차리라고 최면을 깨우기 시작했다. 이내 수리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5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수리는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는 머리에 땀을 닦으며 선생님, 이번엔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나요? 이거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윤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상형 문자라든가. 여사님 전생에는 묘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군요. 소설을 한 편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억들이 너무 선명하다는 게 탈이죠. 또 와야 하나요? 네, 뭐 여사님이 원하시면 안 오셔도 되나. 저로서는 뭐 더 오셔야 할 듯한데요. 수리는 차를 운전하며 병원에서 녹화된 영상을 전송받아 차 안 조그만 화면에 띄웠다. 자신에게 소연이라는 자녀가 없었는데 최면에서는 소연이라는 딸이 있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꿈속에서도 여러 번 자신의 딸이라며 소연이 나타났다. 언제부턴가 꿈속에 나타난 자신의 딸 소연이를 혹시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 수리는 최면 치료를 받고 있었다. 40분을 달려 집으로 돌아온 수리는 담당 의사가 지어준 약을 먹고 누웠다. 침대에 눕자 천장 위로 홀로그램 빔 화면이 작동하며 TV가 수린의 시선 방향에 맞춰 움직였다. TV를 보다 수린은 본인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수린은 의문의 기억 속에 자신의 딸 소연을 찾기 위해 여태 최면 치료를 하고 있었다. 그간 최면 속에 나타난 소연은 방송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상형 문자를 잘 알며 수린과 같이 꿈을 자주 꾼다는 것이었다. 최면 속의 소연은 또 전생 속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겪는 딸이었다. 대체 이 최면 속의 기억은
언제부터 시작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현실 속에서는 수리는 한 기업의 대표였고 솔로인 것. 하지만 40이 되던 해부터 알 수 없는 꿈에 시달려 최면 치료를 할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정체였다. 그렇게 알 수 없는 꿈을 이기려고 그녀는 약에 의해 잠을 청했다. 배경: 소연의 나이 31살. 장소: 소연이의 자취방. 아침이 되자 소연은 기억에 없는 부모 사진 앞에 인사를 하고 있었다.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연은 자신의 차를 몰아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수린이 몰고 오던 차가 소연이의 차를 미끄러지듯 접촉사고를 냈다. 소연은 차에서 내리며 회사에 전화를 걸어 늦는다고 알리고 있었다. 수린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다. 수린의 꿈속에서만 보던 소연이 눈앞에 서 있었다. 수린은 무어라 말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 아줌마가 뭐 하는 거야? 사고 쳐놓고. 저기요, 아주머님. 사고 내셨어요. 수린은 그저 놀라 바라만 보고 있었다. 아주머니! 소연의 큰 소리에 수린은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는 차 안에서 명함을 꺼냈다. 소연에게 건네주며 소연의 모습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런 시선의 소연은 왜 그러세요?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아니요. 여기 명함. 전화하세요. 처리해드릴게요. 일단 보험회사 불러야죠. 그렇지, 참. 네, 그쪽 보험회사 부르세요. 그렇게 한참을 보험회사를 기다리며 있는데 수린이 소연에게 명함을 교환하자고 말하고는 차수린이라고 합니다. 그쪽은 강소연이에요. 강소연이요. 소연은 그제서야 수린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런데 수린의 모습이 어려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소연도 흠칫 놀라 다시 한번 쳐다보고 생각에 잠겼다. 너무 닮았는데? 이상하겠군. 그러고 보니 성함도 똑같네. 소연은 다시 한번 수린을 훔쳐보고는 이내 고개를 돌리며 뭐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인가? 우연이겠지 뭐. 수린은 한참 동안 소연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다. 이름도 강소연. 꿈에서 본 그 아이와 이름이 똑같았다. 수린은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도대체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저 신기하고 소연을 보니 전율이 오는 것처럼 짜릿할 뿐이었다. 장시간 기다림 끝에 보험회사가 와서 처리를 마무리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헤어졌다. 수리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손이 잡히질 않았다. 오후 2시 조밀은 퇴근을 비서에게 알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담당 의사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뭐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름도 같다니 우연도 참... 여기 그 친구 명함도 있어요. 전 기분이 이상했어요. 너무 똑같았어요. 저한테 엄마 하고 말할 것 같았어요. 담당 의사는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 이후에도 수리는 열심히 의사에게 소연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소연은 오늘 나갈 방송을 점검하고 편집을 마친 상태였다. 다음 회차에 나갈 게스트를 점검 중이었는데 거기에 차수린이라고 적혀 있었다. 놀라 소연은 아침에 받은 명함과 전화번호를 대조했는데 정확히 일치했다. 뭐야? 기막힌 우연은?
편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